네,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서 찬성 측에게 한 가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찬성 측은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정책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 크게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가가 주도하는, 만드는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이끌어올 수도 있죠. 오히려 우리 국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당신들의 공익을 위해,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일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바로 의무투표제의 도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제 선진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7.4%가 의무투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성 측의 한 가지 모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찬성 측은 분명히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론에서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해주셨죠. 77.4%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무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모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반대팀, 뉴페이스 팀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 토론장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토론 논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은 투표율이라는 문제를 왜 의무투표제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즉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의무투표제여야만 하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투표제가 단순히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어디서 옵니까? 바로 국민들 참여에서 옵니다. 국민들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대의민주주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붕괴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높은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존속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서 저는 의무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5대 의무로서 투표의 의무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의무투표제가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의 이익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의 투표율 격차는 무려 29%,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점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무투표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입론에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린 다음에 차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민주적 다원성을 높일 수 있다고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양적으로 증가한다 한들 과연 이것이 질적으로 증가하느냐입니다. 네덜란드 튠베르 대학의 엥겔렌과 호거가 의무투표제를 실시 중인 벨기에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연구를 했을 때 의무투표제로 인해 정치적 지식이 성장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의무투표제는 결코 시민의 정치적 의식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장은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통해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진다 한들 이 표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의무투표제 도입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저희한테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입론에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당시 배경과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콜린스 영어 사전이죠? 여기에도 등재되어 있는 돈키보트란 단어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돈키보트라는 것은 호주에서 나타난 단어입니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죠. 네. 자, 이 돈키보트가 무엇이냐면요. 후보자에 대한 고려나 공약에 대한 생각 없이 아무나 순서대로 찍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의무투표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대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돈키보트 당나귀 투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투표하는 과정에서 당나귀 투표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나귀 투표란
국민들,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뽑고 싶은 사람이 없음에도 마구잡이로 투표하는 걸 말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왜 반드시 의무투표를 시행한다고 더 극심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호주에서는 실제로 투표에서 약 1%에서 2%가량의 투표 참여자들이 당락의 투표를 한다고 설문조사에 답변을 했지만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호투표라는 것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호투표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1번부터 끝번호까지 모두 나열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다소 귀찮았던 국민들이 당락의 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당락의 투표의 비율은 호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비율이죠. 따라서 저는 이런 당락의 투표, 의무투표를 도입했을 때 더 극심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싶어요. 현재 저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소득별 또는 연령 간 계층 간의 투표율 차이가 너무 심각하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그저 의무투표제가 국민에게 강제성을 띈다, 안 띈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령 간 또는 소득 계층 간 투표율 차이가 심각하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어떤 특정한 강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무투표를 도입해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는다면 반대측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